그 순간의 정적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평상 끝에 앉아 유자차를 한 모금씩 음미했습니다. 차가 목을 타고 내려오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무언가가 스르륵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조용히 살아가려는 늙은이일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지만 거기엔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화를 내야 할지,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다녔다는 건 아마 제 딸, 그게 가장 고마웠어요. 그동안의 망설임과 두려움, 불확실한 감정들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기 위해 시간을 들였고 그 시간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가치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만남은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눈빛과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는 더 깊어졌습니다. 함께 복지관을 돌며 손길이 필요한 곳곳을 살폈고 창문을 고치고 전등을 바꾸고 낡은 의자를 고치며 서로의 옆자리를 자연스럽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0살과 71살, 늦깎이 사랑의 결실로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누구의 축복이나 인정 없이도 사회적 시선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밤 침대 위에 나란히 거기에 가장 고마웠어요. 그의 말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의 망설임과 두려움, 불확실한 감정들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기 위해 시간을 들였고 그 시간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가치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만남은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눈빛과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는 더 깊어졌습니다. 함께 복지관을 돌며 손길이 필요한 곳곳을 살폈고 창문을 고치고 전등을 바꾸고 낡은 의자를 고치며 서로의 옆자리를 자연스럽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0살과 71살, 늦깎이 사랑의 결실로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누구의 축복이나 인정 없이도 사회적 시선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밤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한 침묵을 나눴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손을 잡았고 그 손길 하나에 수십 년의 세월이 녹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허벅지를 부여잡으며 잠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것도 늦게 배우면 더 오래 간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타지 않습니다. 진심은 언제 어디서든 피어납니다. 그리고 진짜 인연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때 가장 조용하고도 확실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전히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침묵을 제가 먼저 깼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씨에 대해 갖가지 소문을 듣곤 했었어요. 누군가는 그가 말수가 적고 또 다른 이들은 감옥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내리깐 채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 감옥 이야기는 들으셨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작게 한숨을 쉬며 방 안 어딘가로 걸음을 옮겨 낡은 상자를 하나 꺼내왔습니다. 신문지로 정성스럽게 쌓여있던 그 상자에는 오래된 기사 스크랩들과 몇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죠.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근무할 때 일이었어요. 어떤 사건 현장에서 동료를 구하려다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을 막지 못했고 저는 억울하게도 감옥에 가게 되었죠. 후배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대신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느리고 담담했지만 그 말 속엔 오랜 세월을 겪으며 쌓인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책임은 제가 져야 했습니다. 제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크니까요. 저에게 내려진 벌을 받는 것이 먼저 떠난 후배를 위하고 남은 후배들의 가족들에게라도 타제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서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젊은 여자랑 자주 다녔다는 말도 들으셨겠죠. 저는 또다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또 한 번 짧게 숨을 쉬더니 이번엔 철제 서랍에서 작은 약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제 여동생입니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뇌병변 장애가 있어서 제가 매달 병원에 데려다 주고 있어요. 혼자서는 이동이 어렵거든요. 아마 병원에서 저희 모습을 본 누군가가 그렇게 오해하신 모양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 깊이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상상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판단이었는지를 깨닫자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대신 물병을 다시 그의 손에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후배를 구하려고 뛰어든 것도, 지금도 여동생을 정기적으로 돌보는 것도 누가 알아주든 말든 끝까지 지키려 했던 거잖아요. 저한테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가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들고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복지관에서 그를 만나도 저는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 그는 무릎 보호대를 찬 채로 나타났습니다. 계단 수리를 하다가 발목을 삐끗했다고 웃으며 말했죠. 제가 얼른 다가가 도와드리자 마을 사람들이 우리 쪽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아유, 요미 씨가 저렇게 챙겨주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요를 꺼내와 그의 다리에 살짝 덮어주고는 말했죠. 오늘은 제가 고쳐드릴 차례예요. 그 말에 제일 씨는 말없이 웃었고 저는 그 옆에서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죽은 듯한 음담패설보다는 먼저 인사가 오고 따가운 시선보다는 먼저 안부가 전해졌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결국 그렇더라고요. 누군가가 용기 내어 먼저 다가가는 순간 그 안에서 조용히 녹아내리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 유니폼을 벗은 이후로 이렇게까지 외모를 신경 써본 게 언제였을까 싶었어요. 머리카락을 살짝 말리고 낡긴 했지만 단정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처음으로 데이트라는 걸 해보기로 한 날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장을 보러 장터에 들렀다가 복지관 뒤편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벤치 옆 화분엔 벌 한 마리가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함께 늙어가도 괜찮겠다고. 말은 없었지만 다정했고 다정함 너머의 묵직한 책임감 같은 것이 느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한 번쯤 선택하고 싶다고.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화려한 예식도 예물도 없었지만 우리는 손편지를 주고받았고 마을 이장님 앞에서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인신고 후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거칠고 단단한 그 손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무척이나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집이 아닌 같은 지붕 아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미 씨는 혼자 계시기 아까운 분입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경찰 출신답게 단단하고 묵직한 그의 포옹은 천천히 그러나 깊이 있게 저를 품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 품은 더욱 뜨겁고 진해졌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전혀 두렵지 않은 강렬함이었어요. 한순간도 저를 놓지 않겠다는 듯 그의 팔은 단단히 저를 감싸 안았고 손길은 머뭇거림 없이 깊숙이 스며들어 마치 오랜 갈증을 적시는 듯 했습니다. 그 품에 안긴 채로 저는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감정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입술이 닿을 때마다, 숨결이 스칠 때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제 안에 남았습니다. 그의 손은 제 허리에서 등을 따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몸을 맡기는 것이 이토록 믿음직스러운 일이라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밤은 깊어졌고 감나무의 그림자가 방안을 덮을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땀과 체온을 느끼며 끝없이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그날 밤의 침묵이 더 뜨겁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허리를 일으키려다 그만 침대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야,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운동이라도 좀 해둘걸. 허벅지를 주무르며 피식 웃음이 나왔고 이불 너머로 천천히 숨을 쉬며 자고 있는 제일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듬직해 보였고 저는 그제야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나는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 오후 우리는 복지관 뒤편 산책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봄볕이 천천히 우리의 등을 덮어오고 감나무엔 연두빛 새싹들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일 씨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고 저는 괜히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잔디길을 걷는 내내 우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용히 뽀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이렇게 늦은 봄을 걷고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 어젯밤 기억이 떠올랐는지 제이 씨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리는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걷자고요.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쪽이 무리를 시켰지. 이 나이에 장난이 아니네요. 둘 다 아무 말 없이 웃었고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너무 늦은 계절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봄은 마음이 열릴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옵니다. 저는 지금 그 따뜻한 계절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봄이 오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적도 많았고 이렇게 다시 설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의 봄은 언제였나요? 혹시 지금 어디쯤을 걷고 계신가요? 50대에도 60대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봄은 분명 찾아옵니다. 다만 그 계절을 알아보고 맞아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혹시 지금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망설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깐 멈춰서 제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그런 따뜻한 봄이 있었을 거라 믿어요. 아니면 앞으로 분명히 올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사연이 또 다른 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따뜻한 시간을 함께 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